시립대는 말 그대로 시립대학교잖아요. 네. 그럼 혹시 서울시와 연계하여 하는 활동이나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혹시 있나요? 아무래도 서울시의 학교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기관에서 많이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앞서 말한 도시행정사례연구 수업 같은 경우도 SH 서울토지주택도시공사, 서울관광재단, 문화재단, 서울한강산업본부 등등 다양한 서울에 있는 기관들이 학생들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시행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어떻게 시행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도시과학대학 미래인재 양성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소위 말해 저희끼리는 도시민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도시과학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외국에 있는 이제 그 도시 중에 본인이 직접 탐사를 가고 탐방을 해보고 싶다라는 계획서를 제출하면 이제 그 국가별로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해외에 나가서 그 도시를 탐방해보고 그 관련 대학교와 이제 협약을 맺어서 이제 프로젝트도 조금 진행해볼 수 있고 파견도 나가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안타깝게 올해는 좀 코로나19 사태로 교환학생뿐만 아니고 이제 도시민도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두 분은 그 프로젝트를 하고 저는 그 도시민 프로젝트를 할 때 그 학생회 그 당선이 돼갖고 시기가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해서 요번에 임기가 만약에 끝나면 한번 해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지속이 되는 바람에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시립대에서 꼭 해봐야 할 동아리나 행사가 있나요? 사실 동아리가 시립대 동아리가 조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막 동기들 하는 거 보면 이제 밴드나 합창 동아리도 하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일단 제가 했던 활동 중에 가장 재밌었던 거는 서울메이트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교류 학생회인데 이제 서울시립대학교로 오는 외국인 교환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버디 프로그램으로 이제 맺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팀 활동도 하고 이제 같이 한국이나 서울에 있는 주요 명소들을 같이 다니는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활동인데 이제 그게 제 생각에 제일 재밌었던 것 같고 재밌었던 이유가 제가 교환학생을 나갔을 때 적응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해 볼 수 있는 그러면서 본인의 성향을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동아리였던 것 같아서 제 생각엔 서울메이트 활동을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학생회도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과대 힘들다, 과대 욕먹는다, 뭐 학생회 힘들다 이렇게 얘기는 많이 하는데 학생회도 되게 뭐 하면서 인간관계라던가 학과나 학교가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알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해서 학생회 활동도 저는 추천하고 있는 편입니다. 혹시 축제 얘기도 같이 해주세요. 네. 시립대학교 축제는 항상 5월쯤에 열리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재밌기로 소문난 경희대가 옆이 있기 때문에 시립대학교랑 외대는 상대적으로 재미없다라는 평을 받고 있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듣고 시립대학교를 입학했거든요. 그래서 시립대 축제는 재미없겠다. 경희대 가서 놀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습니다. 출연진들도 되게 좋았고 제일 기억에 남는 출연진은 이제 오마이걸이라던가 VMC도 왔었고 에픽하이도 왔었고 위너 진짜 노래 잘하더라고요. 위너도 재밌었고 생각보다 되게 재밌는 편이에요. 저희끼리 안에서 되게 재밌는 편이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는 시립대학교잖아요. 그래서 동대문구랑 연계를 해서 행사 때 프로그램도 꽤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행사 첫째 날 동대문구나 이제 지역 상인들이 이제 오셔서 학교 정문 쪽에서 이제 뭐 플리마켓을 한다던가 이제 그런 식의 활동도 같이 하는 편이라서 생각보다는 저는 되게 만족스럽고 재밌게 축제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듣기론 졸업 후에 고시반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정확히 어떤 것을 하나요?
고시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아직 뭐 들어가 보거나 이제 크게 관심이 없는 거였어서 이제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래도 학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전문직이라던가 뭐 행정고시 쪽을 많이 준비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 정기적으로 이제 이걸 뽑는데 이제 시험별로 조금 다릅니다. 이제 시험별로 뭐 1차 성적이라던가 학교 다녔을 때 학점 이런 거를 고려해서 이제 고시반을 선발하고요. 고시반에 선발되면 이제 저희 법학관에 있는 그 이제 고시반만 쓸 수 있는 다른 학습실 같은 것도 내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강이라던가 이런 걸 고시반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상으로는 전문직 자격증, 뭐 회계사, 세무사, 이제 노무사, 변리사 이런 것도 학교에서 준비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행정고시랑 입법고시 쪽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졸업 후가 아니더라도 4학년 때쯤 1차 성적이 있으면 누구든지 한번 지원해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배님들의 고등학교 시절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좀 실례되지만 혹시 수시와 정시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오셨나요? 저는 수시로 왔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왔습니다. 그러고 내신은 2.1 정도였습니다. 저는 사실 수시로 들어왔고 논술 전형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좀 많습니다. 원래 18학번보다. 원래 18학번이 99년생이거든요. 근데 제가 95년생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다른 학교를 다니다가 군대에 입대를 해서 이제 그쪽에서 배웠던 어문 계열이 사실 어문 계열이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제 수시를 군대에서 다시 준비해서 이제 전역과 동시에 합격해서 바로 신입학을 한 케이스라 저는 내신이 이제 그래서 비교 내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논술 성적에 맞춰서 논술 성적이 높으면 높은 내신을 부여받는 형태라서 약간 내신 성적은 제가 뭐 어땠다라고는 좀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서울시립대학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비교 내신 안 받으실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면접을 보잖아요. 네. 혹시 기억에 남는 질문 있으신가요? 저의 경우는 자소서에서는 물어보지 않으셨고 생활기록부를 토대로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인상 깊었던 책이나 아니면 특정 과목 성적이 좀 나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어요. 그리고 네. 저는 학종으로 들어오진 않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과 인스타그램을 보면 그 학과장 교수님하고 인터뷰했던 내용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이제 학생부 종합 면접을 보러 들어가실 때마다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냐라고 여쭤봤었는데 교수님께서 딱 한 명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19학번에 어떤 여학생이었는데 이제 질문을 계속하고 다른 교수님들도 어떻게 보면 질문을 하고 거기에 좀 더 심화된 질문을 하고 조금 더 심화된 질문을 했는데 그 학생이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이제 차근차근 다 대답을 했다고 해요. 이제 모르면 모른다라고 하면서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대화를 해서 교수님들이 조금 더 소위 말해 코너로 조금 몰아봤는데 전혀 당황하지 않고 질문을 했다 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학종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차분하게 하나하나 모르더라도 그냥 본인의 생각을 잘 얘기를 해주면 좋은 면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면접 팁인 것 같습니다. 네. 고등학생이 읽으면 좋은 도시 행정학 관련 도서가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도시행정학과에 진학하려면은 거의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도시나 행정과 관련된 책을 많이 읽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몇 년 내내 도행 준비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읽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수님들 입장에선 되게 식상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 어떤 전형보다 차별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시나 행정이 이렇게 딱 써있는 책보다는 어떤 책을 읽더라도 여기서 내가 도시행정을 어떻게 느꼈고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굳이 약간 도시 행정과 관련된 책을 좀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저희 학과 교수님, 이태화 교수님이 항상 추천해 주시는 그 책이 있는데 제인 제이콥스라는 미국의 학자가 쓴 책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분의 어떤 도시를 발전해 나가는 도시를 위해 일했던 일들이 저희 과에서 좀 많이 등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인 제이콥스의 책들을 조금 읽어보면 도시행정이라던가 앞으로의 어떻게 도시행정이 나아가야 될지 그 부분을 조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립대에 오려면 고등학생 때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은가요? 본인의 그 개인적인 진로를 위한 활동도 좋은 것 같은데 시립 때는 특히 이타적인 봉사활동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무슨 활동을 했는지보다 어떤 활동에서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고 이걸 어떻게 어필하면 좋을지 더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행정가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사실 저희가 아직 행정가가 아니라서 그래서 뭐 어떻다라고 이제 뭐 경험칙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조금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저희도 어깨 너머로 교수님들한테 들었던 거나 봤던 것을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약간 공정함을 많이 이제 조금 교수님들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행정이랑 경영이랑 많이 비슷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제 제일 베이스로 다른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기업과 공기업 뭐 아니면 사기업과 어떤 공공기관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윤 추구가 아닌 뭔가 그 국민들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어떤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공정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저희 교수님들 또 얘기해 주시는 게 유연함을 또 항상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공정하게만 가면 이제 거기서 분명히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상황별로 유연하게 아니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유연하게 변화해 나가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그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를 꼭 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미 도시와 저희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미래에는 도시와 관련된 일들이 더욱 각광받고 더욱 필요되어질 거라고 많이들 하는데요. 여러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저희 도시를 책임져 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도시행정학과를 꼭 와야 하는 이유가 도시행정이라는 곳에 뜻이 있는 친구들도 왔으면 좋겠지만 정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오히려 고민인 친구들도 도시행정학과에 오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강린이가 얘기해줬지만 저희는 뭐 도시계획, 행정, 경영뿐만 아니고 법, 관광, 그다음에 경제 정말 다양하게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진로를 찾아간 선배들을 보면 1, 2학년 때는 진로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와서 환경 쪽에 수업을 들어봤는데 굉장히 인상 깊어서 이제 환경대학원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뭔가 좀 아까 말씀드린 뭐 행정가가 갖춰야 될 덕목 중에 유연함을 어떻게 보면 학교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도시행정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뿐만 아니고 난 정말 많은 것을 해보고 싶어서 고민이다 하는 친구들도 도시행정학과에 오면 자연스럽게 진로를 뭔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도시행정학과를 꼭 오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도시행정학과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시간 내주신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